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계실무 35회, 회계실무가 아니죠. FAT 2급입니다. 제가 요새 회계실무도 찍고, FAT 2급도 찍고, 전산회계 1급도 찍고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시험 기간인데도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너무 대견하고 대단해요, 정말.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인데요. 같이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도록 합시다. FAT 2급입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35회 실무 시험지를 켜주시고요. A형을 문제지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무 이론 평가입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한 사람을 고르시오. 이런 그림 문제가 항상 나오죠. 선생님,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예를 발표해 보세요. 김사랑.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입니다. 작성, 계약서 뭐 이런 거 아니죠. 자, 주문서 전송도 아니고요. 현금을 도난당했다 이거죠. 자, 현금을 도난당했을 때 보이지 않는 손과 거래한 거죠. 실제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 일어났다. 이런. 자, 그래서 이기쁨. 이기쁨 하니까 또 저 군대 때 여기 선임이었는데 자, TMI네요. 자,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등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 등식 중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외우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자, 일단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맞죠? 자, 자산은 유형과 무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러분, 자, 자산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크게 보면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년이라는 그 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라고 기대되는 것들은 유동, 그리고 1년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비유동 자산에 속해요. 그래서 그 유동에는 당자와 재고가 있고, 비유동에는 투유무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 유형은 틀렸죠? 요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자산의 감소일 때 그 반대편 계정에 뭐가 올 수 있느냐. 일단 자산이 감소면 대변에 오겠죠. 대변의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요. 자산이 감소한다면 예를 들어 부채를 상환했을 때 현금이 감소할 수 있죠. 이런 그 거래. 자, 일단 차변에 올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봅시다. 일단 자본의 증가가 차변에 올 수가 없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와야 맞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3번입니다. 4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한 공기업의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미지급 비용을 계산하면, 자, 이런 문제 항상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미지급 비용이라는 건 뭘까요? 아직 비용이 발생을 해서 혜택은 보고 있는데 돈을 아직 못 준 거예요. 자, 볼까요? 2019년 7월 1일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연 이자율 12%로 차입을 하였다. 1년분 이자는 6월 30일 지급 예정이며 결산 분계 전까지 이자 비용에 대한 분계를 하지 않았다. 자, 2020년 6월 30일 날 막판에 지급을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원래는 한 달 지나면서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방에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의 혜택을 보고 했는데 이자 비용은 안 냈어요. 그럼 비용 처리는 해주되 현금은 나중에 내는, 그럼 부채를 달아줘야 되는 거죠. 자, 요거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분계할 필요도 없죠. 딱 12%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게 맞겠죠. 한 달에 10,000원씩 미지급 비용이라 하면 이번 올해에 아직 안 낸 이자죠. 그래서 6만 원이 되겠습니다. 6만 원. 자, 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 원가 계산하는 것도 항상 나오죠. 우리 계산을 또 해볼게요. 메모장. 자, 계산을 해봅시다.
매출 원가는 뭐예요? 매출 원가 공식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봅시다. 기초 플러스 순매입 빼기 기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말 재고를 얘기를 하겠죠. 자, 매출 원가는 기초 플러스 순매입 빼기 기말인데 우리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기초 상품 재고액은 5만 원이래요. 앞 글자만 씁시다. 5만에다가 순매입액은 매입 여기 있죠? 2만 원 총 매입액 20만 원 빼기 매입 시 운반비도 들어가죠? 20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매입 애누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공 다 쓰자. 헷갈리네. 역시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자, 20만 5천 원에서 애누리 환애할을 빼는 거예요. 환애할 3천 원 이렇게 빼주면 여기다가 다시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5만 원 이런 공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하면은 이것은 얼마인가요? 2020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은 꼭 암기를 해두세요. 자, 6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그쵸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금이 회수될 때 수익을 기록한다. 아니죠. 자, 현금은 우리 이 회계에서는 발생주의, 현금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발생주의는 뭐냐면요, 거래가 발생하면 다 기록하는 거예요. 돈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미수수익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현금주의는 뭐냐면 돈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 버리죠. 실제로 거래는 발생했지만 기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회수될 때 수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재화가 일반적으로는 재화가 인도됐을 때 그 물건이 상대방이든 나한테든 왔을 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수익과 비용은 총액 기준에 따라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법인세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법인세 비용은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 다음에 거기서 법인세를 빼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맨 밑에 있는 거고 영업이익은 아주 위에 있는 거예요. 혹시 1학년 친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2학년 친구들은 수익 비용 다 배우셨죠?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란 자, 항상 이렇게 나와요. 자, 자산이 사라져요. 그래서 대변에 오고요. 차변에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오겠죠. 이 자산이 얼마나 낡았냐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얼마를 받았냐 하는 차변에 뭐 보통예금 등이 오겠죠. 그러면 많이 받았어요. 이 자산의 가치 현재 원래 구입할 때 처음 가치 빼기 그 낡아버린 감가상각 누계액을 하고 거기서 보통예금 등 받은 돈이랑 차액을 구했을 때 더 비싸게 받았다. 그러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고요. 근데 좀 적게 팔았어요. 낮게 팔았어요. 시세보다 낮게 팔았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할 때 건물은 1,000만 원이고요. 항상 이 밑에 반대쪽에 400만 원이 옵니다. 즉 이 건물은 1,000만 원이었지만 가치가 현재 중고나라 같은 데 팔았을 때 600만 원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그렇죠? 자, 처분 시까지 인식한 감가상각비는 50만 원이다라는 거는 50만 원 정도 더 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 원이 아니라 550만 원이죠. 550만 원 현재 가치예요. 근데 건물을 600만 원에 처분했다는 건 이득이네요. 50만 원 이득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숫자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풀기가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주식회사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한공이 추가로 설정해야 할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면 이 문제도 정말 단골이죠.
대손이라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못 받은 돈이에요.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대손 충당금이고요. 진짜 그냥 갑자기 못 받았어. 대손 상각 B로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급할 때. 자, 그러면 일단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 잔액은 100만 원이에요. 일단 남이 나한테 안 갚고 갖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4천 원이래요. 4천 원. 얼마 안 되네요. 0.4%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충전을.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게 1%의 대손율을 예상을 했다라는 건 적어도 여기에서 100만 원 중에 만 원 정도는 없어질 걸 예상을 한다는 거죠. 4,000원에서 만 원이 될 때까지 이 대손 충당금을 충전해 놓아야 나중에 갔을 때 충격받지 않아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 대손율을 예상한 거가 되기 때문에 6,000원을 더 보충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충법이죠. 모자른 만큼만 보충해 준다. 꼭 알아두세요. 보충법.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이 나왔네요.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식별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형체 없다고 다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공기가 무형자산인가요? 이거 우리가 이용할 수도 없고요. 뭐 식별은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실체는 없어도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걸 지배하고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되고요. 또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뭔가 판매 가능해야 됩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자, 이거 잠깐 넘어갈게요. 영업활동. 자, 그 다음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면 미래 경제적 효익 맞죠? 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존가치는 취등원가의 10%가 아니라요.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다 했을 때 끝난 다음에는 없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취득 원가부터 해가지고 잔존 가치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아무리 10년 타건 20년 타건 아니면 뭐 30년 타건 고철값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잔존 가치가 있을 수 있고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10% 본다 이런 게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무형 자산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잔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형태가 아예 없으니까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내용 요소가 끝나면. 그리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맞습니다. 이 무형자산을 통해서 또는 유형자산도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겠죠. 이게 아니면 투자자산으로 가든가 조금 다르게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기계장치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요. 자본적 지출은 이게 내용 연수를 증가하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정말 원상복구용이에요. 예를 들어 유리창 빵 깼는데 그냥 유리창 다시 메꿔 놓는 거, 차 펑크 났는데 고쳐 놓는 거, 그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품질 향상시키기 위한 개조, 이건 튜닝이고요. 이거는 자본적이에요. 내용 연수 증가도 자본적이겠죠. 생산량 증가시키는 부품의 설치 자본적. 성능 유지, 지금 현상 유지시키는 윤활유의 교체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다. 그냥 마이너스 됐다가 지금 현상으로 다시 되는 거, 유지시키는 거다. 11번 개인기업인 한공의 회계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기말 자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한공기업에서 기말 자본 금액을 구해야 돼요.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거. 그리고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서 플러스 당기 순이익을 한 것이다라는 공식을 머리에 넣고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모장을 켜시고요. 기초 자산. 기초 자산은 이거 표 만들어 놓고 해도 굉장히 좋아요.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이겠죠? 기초 자산이 130만 원이에요. 기초 자산은 130만 원은 80만 원 플러스 기초 부채니까 기초 자본이니까 기초 자본이 얼마가 되겠어요? 50만 원이 되겠죠. 자, 기초 자본은 이제 50만 원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기말 자본을 구해야 되는데요. 당기 수익 총액, 비용 총액 이렇게 해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병이 있죠. 인출액까지 있어요. 인출액은 자본금에서 대표가 그 돈을 그냥 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오락실집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락실 가가지고 그냥 돈 동전 가지고 가요. 뭐 사장 아들이니까 할 수 있겠죠? 슈퍼 같은 애들 슈퍼 거기 돈 빼가는 애들 있어요. 자, 그거 뭐 안 되긴 하지만 인출액이라고 해요. 그냥 사장이 가지고 가는 거.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일단은 기초 자본은 알았고요. 출자액은 자본의 플러스. 여기 출자액은 자본금의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단기 인출액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서 총 30만 원이 늘어났네요. 일단 기말 자본을 여기다가 쓰려면 기말 자본 일단 기초인 50만 원에다가 플러스 출자액인 50만 원 그리고 빼기 인출액인 20만 원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하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은 얼마일까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 요것은 3,500에서 2,900이니까 60만 원이 되겠네요. 자, 당기순이익 60만 원입니다. 자,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에 60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0만 원, 그쵸? 50, 100에서 40만 원이 되니까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1번이었습니다. 12번 다음 상품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가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상품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가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다. 자, 상품을 인수하고 주문 시 지급했던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거 그냥 완전 분계 문제네요. 가에 해당하는 것은 선이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 수금일까요? 선 급금일까요? 그렇죠. 인수하고 주문 시 지급했었으니까 선 급금이겠죠. 가는 선 급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제외한 잔액은 외상으로 해서 상품을 외상으로 해서 샀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2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13번.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이고요. 나머지 이거 선급비용 자산이죠. 미지급금 이거는 부채죠. 기부금은 이거는 비용이겠네요. 요거 뭐 그냥 분류 문제 쉬운 겁니다. 14번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 자, 일단 여러분들 수익과 비용을 정리해 보면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자, 일단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액에서 또 우리가 매출 원가를 빼주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뭐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거, 판매관리비 뭐 이런 것도 빼주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쭉 해주고요. 영업 외 비용 등등 이렇게 쭉쭉 내려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까지 빼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데요. 그 위계를 아느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를 아느냐. 자, 일단 잡손실은 정말 맨 밑에 있는 거겠죠. 거의 이거는 영업 외예요. 영업 외는 영업이익이랑 영향이 없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 이자 비용 같은 거 대표적으로 영업 외죠. 여비교통비는 판관비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이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여비교통비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 외 수익이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우리가 뭐 건물 같은 거 아니면은 차량 운반구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 하고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이익입니다. 자, 영업 외 수익은 이제 넘어가고요. 15번을 풀겠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 자,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죠? 자, 여러분 보세요. 건물 세우고 있는데 감가상각하지 않잖아요.
완성되면 그때부터 가능하죠. 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비 발생하지 않죠.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 연수가 늘어나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감소하겠죠? 당연히. 왜? 뭐 감가상각은 한정돼 있잖아요. 뭐 근데 한 10년, 1년 만에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으로 늘려놓고 30년으로 늘려놓으면은 감가상각비 1년의 감가상각비는 줄어들겠죠. 잔존 가치가 늘어나면 감가상각비는 감소하겠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 이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 중에 잔존 가치를 반 정도 했어요. 그럼 여기 내에서 감가상각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잔존 가치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 한정된 내에서 잘라야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35회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실기 다 풀어봤으니까요. 열심히 집에서 또 풀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시험도 잘 대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